3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근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13,000선 돌파하며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지난 2000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3,000선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로존 국채금리 하락과 독일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 합의 등 호재가 됐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진 덕분인데요. 37센트 올라 106달러 7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판단을 상향 조정해 추가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최근 고용시장 개선에 대해 의미 있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에서 투기 등급인 B-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훨훨 날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4년 만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강한 상승으로 지긋지긋하던 심리적 저항대도 단번에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혹시나 했던 스페인의 문제가 잘 해결됐고 또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발행도 무난하게 마무리되면서 유로존의 우려가 다소 크게 줄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죠. 여기에 미국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정말 살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3대 지수가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도 2월 말에 13,000선 돌파했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3,000선 돌파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호재도 분명 많았는데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경제 지표도 좋았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예상보다 빨리 뚜껑이 열렸는데요. 이것도 예상보다 많은 은행들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는 소식이 장 막판에 지수를 좀 상승 견인하는데 톡톡히 효과를 냈습니다. 앵커께서 처음에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오늘 나스닥 지수가 11년 3개월 만에 3,000선에 등정해서 오늘 매우 뜻깊은 날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68% 오른 13,177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1.88% 올랐습니다. 3,039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81% 상승한 1,39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2월 소매 판매와 기업 재고, 경제 지표의 내용도 좋았고요. 다만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오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JP모건이 7.03% 상승하면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시티 등 여타 은행주의 움직임에 강한 상승세 랠리를 뒷받침을 했고요. 애플도 3%가량 올랐습니다. 몰리코프도 3.2% 상승했고요. IBM도 1.38% 상승하는 등 오늘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못지않게 유럽 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죠? 그렇습니다. 뭐 영국과 그다음에 독일, 현재 프랑스 모두 1% 넘는 좋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의 호조 소식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탈리아의 1년 만기 국채 입찰도 낙찰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시장의 움직임도 어제보다는 걱정을 좀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3월 유럽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하는 투자자 신뢰지수도 22.3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의 움직임도 경제지표의 덕을 좀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37% 상승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1.0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1.72%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독일 증시에서는 재보험 업체죠. 뮌헨리가 2.48% 오르면서 수익 증가 전망에 따른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프루덴셜이 2.7% 상승했고요. 테일러 윈퍼가 4.2% 상승세, 프랑스 증시에서는 악사가 2.2%, BNP 파리바가 2.3% 오르는 등 오늘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에서도 금융주의 움직임도 좋았고 1% 이상의 고른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올해 두 번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서이기 때문인지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추가적인 통화 정책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월 25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버냉키 입에서 나온 내용은 크게 현재 변동이 없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뭐 양적 완화 이런 쪽이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서는 크게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없을 것이다라는 중론이 좀 더 올라왔고요. 이런 점에 현재 버냉키 의장이 이번 FOMC 회의에서 1월 25일 경기 전망 수치를 대부분 준용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1월 FOMC 회의 때는 실업률이 높은 상태라는 코멘트가 있었지만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실업률이 최근 몇 달간 눈에 띄게 하락했다라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고요. 또한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된 내용은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 기조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모기지 채권의 수익금과 모기지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2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6월까지 유지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현재 이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 쪽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소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좀 확인시켜준 재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예상치에 조금 비트하면서 그 예상치는 맞췄는데요. 네. 2월 소매 판매가 4,07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1% 전월 대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1% 정도 상승세를 점쳤는데요. 이보다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역시 자동차 부분이 1.6%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휘발유 가격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3% 소매 판매와 관련된 세부 지표로서는 휘발유 가격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휘발유를 제외한 부분은 0.8% 증가에 그쳐서 이는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에 현재 나온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예상치인 0.7%보다 조금 더 높은 0.9% 정도를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이 5개월 만에 소매 판매의 움직임, 이런 점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좀 부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동차와 유류 가격을 제외한다면 소매 판매는 좀 변동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네. 제외하면은 그 예상치에 부합이 됐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유류 가격,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부문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1월 달 수치가 1% 정도 상승세였는데 이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0.5% 상승세에 그쳐서 유가가 소매 판매에 필요 불급한 소비와 관련된 내용이라 어쩔 수 없이 소비의 전체 총량을 끌어올리는 영향으로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소매 판매 경기가 현재 식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의 1월 기업 재고도 좀 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재고가 크게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발표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초에도 이제 도매 판매, 도매 네. 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매 판매와 관련된 기업 재고 이런 쪽에서도 뭐 그대로 현재 자동차 쪽의 부문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체 재고가 2.6% 오르면서 1월에 기업 재고 증가세에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재고의 총량은 1조 5,700억 달러, 예상치인 0.5%보다 0.2%가 높은 0.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 7월 수치보다 현재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업들은 소비 증가세, 자동차 쪽의 수요 이런 쪽에서 재고량을 현재 적극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현재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히 자동차 수요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도매 판매와 기업 재고,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와 관련된 내용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은 고용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의 경기를 보는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문별로는 그 온도차가 조금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온돌방을 보면 한쪽은 따뜻한데 한쪽은 좀 뭐 춥거나 아니면 그 열이 좀 덜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산업 부분별로는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라고 보겠고요. 이런 점에서 좋은 쪽을 가져가는 쪽은 IT나 자동차 판매 쪽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고, 건설과 관련된 주택시장 이런 쪽은 다소 현재 좀 부진한 부분이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또 뉴욕 증시 오후장에서 이 JP모건 체이스가 배당과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호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이제 JP 모건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도 네. 이 자신감을 보였고, 이런 점이 오늘 그 배당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런 쪽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늘 금융주 중에는 뭐 7% 오르면서 금융주 랠리를 이끈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JP 모건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아멕스 카드, 그다음에 웰스파고 등 여타 금융기관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미국의 빅5 중에서는 JP모건이 현재 가장 앞서 달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 미국 주요 은행들의 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대상 19곳 가운데 15곳이 시험에 통과를 했고요. 또 전반적인 재무제표도 지난 2010년대보다 개선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대로 이제 그 조항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치를 발표한 이후에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라는 좀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발표한 이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19개 은행 중에 15개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연방은행이 현재 내세운 것은 주가가 현 수준보다 50% 폭락할 경우나
실질 GDP가 8% 후퇴하거나 주택 가격이 20% 이상 잠정적으로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13%까지 치솟았을 때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 5%를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었는데요. 15개 은행 중이 말씀드렸던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비롯해서 JP모간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반면에 엘리 파이낸셜과 시티, 메트라이프, 선트러스트 등은 5%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메트라이프는 BIS 비율은 5.1%를 충족을 했지만 유형 기준인 자본 비율의 8%에 6%밖에 나오지 못하는 등 좀 아깝게 탈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쪽 재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스 다음으로 좀 위기국으로 떠올랐던 스페인이 EU 재정 적자 목표치 좀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페인이 그 라오이 총리가 기조적으로 현재 스페인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보니까 현재 유로존이 그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GDP 대비 재정 건전성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 적자를 5.8%로 올해 GDP 대비 스페인이 맞추겠다라고 수정 제안을 했는데요. EU 쪽에서 그렇다면 5.8%가 아니라 5.3%까지는 좀 내려달라라고 수정 제안이 나와서 비교적 그 불일치에 대한 큰 현재 불협화음 없이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페인은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3%까지 맞추겠다라고 다소 현재 노력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신재정 협약과 관련된 부분 이런 쪽에서 현재 긴축 기조의 15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스페인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아주 깜짝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에서 B-로 5단계나 상향 조정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의외 결과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국채 교환이 마무리됐을 경우 네. 그 CAC 조항, 강제 조항의 그 통과로 인해서 네. 신용 등급을 다시 낮췄다가 이 교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수순에서 신용 등급을 다시 부여를 했는데요. 비교적 이 피치가 그리스 신용 등급을 빨리 움직인 것은 영국계 신용 평가사라는 이유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국채 교환 협상을 그리스가 잘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반대급부로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상보다 많은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치는 제한적 디폴트에서 그리스 신용 등급을 B-로 올렸고요. 전망치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이 좀 더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피치에 이어서 그리스의 신용 등급과 관련된 부분을 무디스나 S&P도 곧 조정이 임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반면 금값은 조금 더 내려왔었죠.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유가의 움직임은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쪽에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끈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TI 가격은 0.4% 오른 오늘 배럴당 106달러 7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유가는 반면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가져갔고 엊그제 나온 중국의 경착륙 우려, 그 다음에 금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나 현재의 중국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0.3% 내린 온스당 1694달러 2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까? 수입 물가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대기 중인데요. 네. 2월 수입 물가 지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0.6% 현재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경상수지 내용도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1,138억 달러 적자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 모기지 신청지수 이전치는 1.2% 하락한 수치였는데요. 이 수치에서 변동이 있는지 현재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호재가 만발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좀 연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외 호재, 결국 미국 경기 지표도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OMC의 경기 상향에 대한 판단, 이런 게 국내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발 악재는 일단 사그러들었고요. 하지만 중국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 상승을 좀 제한하는 분위기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주 월요일 조정장에서 그리고 어제 상승, 그리고 2000선 지수대에서 계속 번복이 되면서 지렁이 전세를 어떻게 되면 2개월 동안 연출을 했었는데요. 밤사이 미국 다우지수의 13,000선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12년 만에 3,000선 나스닥 지수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고 영중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추가 상승 랠리가 보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랜만에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됐는데요.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좀 어떤 업종을 주력해서 보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가는 고점에서 행보하면서 조정은 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120불이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좀 약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악재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 특히 IT 업종들한테 나름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 결국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모멘텀 장세로 넘어간다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업종들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기대감이 살아있는 정부 관련 기술주, 즉 IT 기술주 매매를 최선우주로 매매하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밤사이 또 신고가를 찍었죠.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와 그리고 지금 700불 정도의 리포트가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정보기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올해도 스마트 태블릿 PC 시장이 성장률이 작년에 40% 이상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업황과 성장성은 어느 업종보다 좋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 금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고점 또 낼 거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은 이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추세가 오히려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1분기 실적 지금 영업이익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D램 고정 가격도 4개월 만에 1달러 회복했기 때문에 정보기술 업황 분명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결국에 삼성전자랑 애플을 주도로 해가지고 이 관련 업종 IT 부품주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수급이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집하시면서 매집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트레이딩 전략 필요한 시점이고요. 연기금 투신이 특히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이노칩,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 기관 매수 종목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깊게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업종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3월에 양해를 개막을 했죠. 그래서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가 국내에서 돋보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 최근에 상승률이 가파르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 오리온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업종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수출 비중 높은 의료 업종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경제 성장 수혜주였던 철강, 정유, 화학 이런 업종들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결국 증시 상승에서 지금 중국의 전통적인 경장 성장 수혜주들은 소외를 받고 있고 소비 관련 업종이 주목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최근 경제 전략 중에서 정책 중에서 투자와 수출 위주 기존 정책에서 내수와 소비 위주로 안정적인 성장 전략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 관련 업종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중국 관련주 지금은 선별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소비재 업종을 찾아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니 해도 IT주가 강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가 이어집니다. 미국과의 FTA가 3월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이어 난방용과 택시 연료에 쓰이는 LPG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kg에 2,166원 67전을 기록해 전주보다 약 90원가량 더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이 모두 4,500명을 선발하는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역대 최대인 5만 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47개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7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는데요. FTA 협상 타결 4년 10개월 만인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FTA가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6개입니다. 양측 모두 85% 이상의 수입 품목에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셈입니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뒤부터 철폐됩니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품목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없어지는 겁니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 쿼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작년 8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10년간 국내 총생산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예,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될 만큼 과연 소비자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내릴까요? 일단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네. 한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이나 혜택 자료를 보면 우리 측은 발효 즉시 미국산 9,06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합니다.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 내에 모두 1만 1,06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집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와인은 10에서 14%, 체리는 24%, 건포도 21%, 포도주스 45%, 청바지 13%가량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를 깎아준 금액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에서 수출 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자가 유통 마진을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FTA로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가격이 오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의류나 화장품도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치나 케빈 클라인, 뉴발란스, 키엘 등 국내에서 잘 팔리는 미국 브랜드는 대부분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 가격과 물량 비교 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돼 기초노령과 또 장애연금도 3,400원씩 늘어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를 반영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 6,360원, 자녀 부모는 15만 7,54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오릅니다. 두 연금의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182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이 반영돼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소득 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습니다. 하한액은 월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한액은 375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에 따라 최대 810원에서 12,600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현재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선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이어서 LPG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만큼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LPG 판매소의 이달 첫째 주 프로판 값은 전주보다 1kg당 89원 79전이 오른 2,166원 67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기록된 종전의 사상 최고치보다 64원이 더 뛴 것입니다. LPG 충전소의 자동차용 부탄값도 킬로그램당 1,143원을 넘어 역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스를 정제해내는 연유값이 뛴 데다 수입가스 가격 자체도 이달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기름값 역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25원 87전으로 21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은 리터당 2,097원 42전으로 조만간 2,100원 선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와 등유 역시 전국 평균값이 각각 리터당 1,851원과 1,408원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의 오름폭은 다소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2주 정도는 하루 3원꼴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5일 동안은 하루 1원 수준으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경유도 하루 50전 수준으로 오름폭이 약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원유가 상승 요인이 거의 반영돼 추가적인 변수가 없으면 오름세는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의 올해 상반기 대졸자 공채 신입사원 모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외국인 지원자가 늘어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올해 삼성공채 총 4,500명 모집하는 그 공채에서 상반기에 역대 최대인 5만 명이 지원을 해서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채에는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과 해외 유학생 등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대거 지원했습니다. 외국인은 47개 국적을 가진 700명이 지원했습니다. 2009년 130명에 비하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22개국, 유럽 11개국, 미주와 아프리카 6개국, 대양주 2개국 등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가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캐나다가 각 1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멘, 네팔, 나이지리아, 수단, 우간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다양한 국적 보유자들도 지원했습니다. 해외 유학생은 세계 33개 국가의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3,00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역시 2009년 1,000명에 비하면 3배의 규모입니다. 최종 출신학교 소지자는 미국이 1,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00명, 호주와 영국 출신이 각 200명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몽골, 우크라이나, 폴란드 유학생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인재 채용을 위해 해외에서 삼성 직무검사, 즉 사트를 운영하고 영어에 익숙한 지원자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오랜만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020포인트 중반까지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제 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볼게요. 일단 어제 마감 시장 보게 되면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증시를 다시 2000선 위로 좀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 상승해서 202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1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도 역시 9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38포인트. 외국인이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주면서 34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차익 거래가 3,200억 정도, 비차익 거래가 1,500억 정도 매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 4,800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하락한 1,121.5원이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일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주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맞물리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약간은 좀 쉬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동차와 금융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봐도 현대모비스가 5%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더욱이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도 역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좀 종목별로 자세하게 특징주들 정리해 볼게요. 예, 일단은 어제 이제
강세 업종 말씀드리면 뭐 금융 업종 중에서 이제 대부분 은행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우리금융과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한 4에서 5%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증권사의 호평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그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 이런 여러 은행들이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한 걸 보면 뭐 JP 모건 같은 게 뭐 역시나 좋게 나왔고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향후 성장성이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요. 은행주들에 대한 그런 향후 성장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유동성 공급이 더 원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벽에 마감했던 그런 해외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것들이 국내 시장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 어제는 중소 부품주들보다도 대형 부품주들,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현대차 이런 것 등이 이제 내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일단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정유화학 종류에서 유가 하락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는 SK이노베이션, GS, LG화학 등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특징주로는 어제 정치 테마주가 다시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지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아가만 컴퍼니, 안철수 등 연구소 등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고평가 분석으로 분류된 YG엔터는 약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때를 6장 특징주와 함께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다시 새로운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오늘 갭상승을 하겠죠. 네. 지금 다우지수가 이제 4년 만에,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무려 11년 만에 상승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가 그동안 좀 어려웠었던 13,000자리를 좀 넘어줬고요. 나스닥 지수가 3,000선을 넘어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 본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시장이 좀 전일 상승했던 점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박스권 상단에 한 2,050선 정도로 바라본다고 할 때 오늘 지수 상승은 일단은 갭상승으로 크게 올라간다고 하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만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현물까지 같이 매수하면서 올려주는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물만 사면서 현물을 파는 그런 구도로 나온다 그러면 증시가 다시 이제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간밤에 이제 새벽에 끝났던 피치의 이제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과 스트레스 테스트의 무난한 그러한 통과가 국내 시장에 충분한 좀 유동성 공급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 증시 오늘도 좋은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함께 현물도 함께 사주는지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업종별로 본다면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까요? 일단 업종은 이제 그동안 좀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업종 중에서 이제 은행 업종이 일단은 조금 더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내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대출 현황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기업들은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있고요. 가계 소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나 성장성이 좀 우려가 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뭐 돈을 좀 잘 많이 벌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성장성에 대한 의문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좀 해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금융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또 업종별 테마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주가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 SOC 쪽도 좀 네.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업종 중에서 중소형 업체인데요. 일단 먼저 이제 코롱 글로벌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코롱 건설이 코롱 아이넷과 코롱 BNS를 흡수하면서 출범한 회사입니다. 합병에 따라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이제 건설, IT, 무역, 자동차 및 이제 스포렉스 유통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건설 부분이 이제 40%를 가장 높고 무역 36%, 자동차 판매 및 스포렉스가 약 18%, IT 부분이 약 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제 지금 그동안 6,000원대 박스권 상단에서 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6,000원 박스권 상단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이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이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앞두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롬 글로벌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요. 이제 국내 이제 지문 인식 시스템 중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슈프리마입니다. 201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진출 원년에 터진 이제 경쟁사, 이제 미국 크로스 매치라는 사와 이제 특허 소송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으로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송 비용으로 들었던 약 70억 정도의 비용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부터 이제 2012년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 마무리와 퇴직 임원 주식 보상 비용 등 일시적 비용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영업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올해부터 2월부터 미국의 최대 보안 유통업체인 ADI사와 지문인식 제품 유통 계약 체결하는 등 수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14,000원대 후반 중후반 박스권을 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슈엔 진단 오늘 순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송촌룸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